네, 반갑습니다. 상한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나 단기 매매를 할 때 거래량, 거래대금을 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크게 급등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무조건 실려야 됩니다.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은 종목은 크게 급등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보성 파워텍이란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가고 쭉 상승이 나왔죠. 제가 이때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한가로서 이제 상한가 추월 차선 어플리케이션에서 정리를 해드렸죠. 그 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차트를 좀 더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이 종목의 과거의 거래량의 키높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이 정도가 한 8천만 주 전후가 아마 될 것입니다. 8천만 주 전후가 되었을 때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했던 이력들, 이제 또 상승했던 이력들, 또 이제 4천만 주 이상이 되었을 때 추가 상승이 나왔던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즉 여러분들, 이 종목이 만약에 이 저항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많이 실려야 되겠습니까? 적게 실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들의 매물을 소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매물을 소화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파는 사람의 물량을 사가지고 재차 사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럼으로써 이제 거래량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거래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매물대 소화의 의지가 강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 실릴수록 이게 진짜 급등이냐, 가짜 급등이냐, 이것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것은 장 마감 기준에서 급등한 것이지, 이게 우리가 장중에 급등하고 있을 때 이게 이만큼 실릴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장마감 기준이고 오전에 거래량이 들어왔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종목이 만약에 이 정도 또는 이 정도의 버금가는 거래량이 실릴 수 있는 오전의 조건들, 또는 이제 급등할 때 급등 초입 때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상승률의 급등을 어느 정도 이제 좀 따라서 매매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관점이 좋을 것이고, 눌림 매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력하게 급등이 나왔던 것이 오히려 눌릴 때 더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눌림 매매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론인데요. 이른바 제가 키높이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키높이 이론이란 것은 무엇이냐? 일단 일봉상에서 기준으로도 말씀드리고 분봉상에서에도 기준으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이런 급등 속에서 이 종목이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얼마나 실렸는지 이 최고의 키높이를 먼저 체크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만약에 버금가게 실렸다고 한다면은 이 저항대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이 거래량의 핵심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재료가 또 연속성이 있거나 또 급등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은 추가 반등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봉상에서는 어떻게 좀 파악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6월 16일 또 이제 6월 4일 이때쯤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5분봉을 좀 좋아해가지고요. 작년 6월 16일 이때를 보시면은 이 종목이 분봉상의 거래대금이 보시면은 보통 50억에서 200억 가량 실린 모습이죠. 급등했을 때 모습이 보통 이제 50억에서 100억 이때쯤 실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한 300억 가량 실리기도 하죠. 이 종목은 그러면 한 최소 조건은 50억 정도이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0억 실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좀 강한 종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5분봉 기준상에서. 갑자기 거래대금이 나오죠. 제가 이렇게 분봉상에서는 좀 거래대금을 활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냐면은, 거래량으로 한번 봐볼까요? 거래량으로 보시면은 기본 차트로 해서 거래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으로 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이 뭐 400만 주, 800만 주 이렇게 실려서 뭐 강하긴 한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것 자체가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얼마나 형성이 되는지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계산을 해야 되냐? 그래야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이 과연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의 주당 가격이 동전주다. 동전주인데 거래량이 뭐 400만 주, 뭐 500만 주 실린다. 그러면은 거래대금 자체는 적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 관심주가 아니고 시장 소외주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바로 거래량의 단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거래량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거래대금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최소 기준은 잡아주면서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1분당 한 20에서 30억 정도는 평균적으로 칠리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5분봉을 그러면 제가 거래대금을 한번 봐볼게요. 그럼 이제 제가 거래대금을 보는 이유는 알겠죠? 그럼 이 종목이 한 50억에서 한 200억 사이 또는 많으면 300억 사이로 실리면은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최근에 급등이 나왔을 때 한번 모습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급등이 나왔을 때도 처음에 출발이 나왔을 때 262억이 실리죠. 이렇게 262억이 실리고 급등이 쫙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거래대금이 보시면은 과거의 데이터를 비교해봤을 때 이 종목이 이 정도 실린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오전부터 과거의 일봉상 키높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과거에 보시면은 이런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만들 확률이 높겠구나. 왜? 아침부터 이때 상승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조건들을 만족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바로 이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좀 오전에 이 종목이 진짜 상승인지 아닌지 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전이 아니더라도 오후에 급등할 때 이 종목이 찐 상승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관점을 왜 탑재를 하게 되었냐면은 돌파 매매를 할 때는 이게 진짜 급등인지 아닌지 좀 구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제가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이 분봉상에서 거래량, 거래대금 관점을 좀 잡아가시면은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급등할 때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조건들이 어느 정도 맞으면서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50억 정도 실리고 추가 상승이 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100억 정도 실리면서 매수세가 쏠리고 그 다음에 조건들을 보시면 강하게 오를 때 그 거래 대금의 조건, 즉 50억에서 지금 이 종목 기준에서 뭐 300억 사이 가까이 실리면서 오르고 있죠. 이 종목이 말미엔 300억 가까이 실렸죠. 그럼 이건 진짜 강하게 오르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추가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온 모습이겠죠. 그래서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관점이 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여기 저항대가 있는데 이 저항대를 뚫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거래 대금이 실리면은 진짜 상승을 좀 의미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과거 데이터를 좀 계산해 놓고 접근하시면은 조금 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래 대금만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률이 이제 막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차트의 위치도 잘 봐야 돼요. 상한가 다음날은 원래 이렇게 윗꼬리를 털고 이렇게 내려오는 성격들도 많거든요. 한 차례 이렇게 5일선에 디뎠다가 재반등하는 타이밍에서 이제 거래대금의 모습들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좀 괜찮았던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파 매매를 가끔씩 할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힘을 체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눌림목으로 접근합니다. 과거에 급등의 키높이와 같았던 거래량, 거래대금이 나왔던 종목들 이 눌림목이 나올 때 훨씬 더 강하겠죠. 왜? 과거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이 이렇게 파급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 뭐 보성파워텍뿐만 아니라 로보또 볼까요? 거진 다 이제
시장 중심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원리가 좀 잘 통합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서 상한가를 가고 있잖아요. 2월 28일 날짜. 그럼 이 종목이 과거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한번 이때 시기에 분봉상의 거래 대금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봉 기준으로 보셔도 되고 뭐 1분봉 기준으로 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이 종목이 급등이 나왔을 때 보시면은 50억에서 100억 정도로서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간 이력이 있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대충 보시면 한 1, 200억, 50억에서 한 200억 내외, 많게는 500억 정도까지 실리기도 하고요. 근데 급등할 때 보시면은 보통 50억에서 100억 정도 실리면 좀 상승의 에너지가 좀 들어온다. 이것을 좀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시면은 최근에도 상한가를 갔을 때 어떻습니까? 급등이 났을 때, 상한가를 갔을 때 초장부터 이게 200억 다리가 실리잖아요. 다리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승 의지가 강하다. 이거는 평소보다 굉장히 강하게 힘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것을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이런 데서 좀 일봉상의 위치를 좀 잘 파악하고 돌파 매매를 진행하면 좀 확률이 괜찮습니다. 그럼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것을 우리가 체크를 했다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추후에 이제 눌림목 나오면은 오히려 더 괜찮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더 잘 나오는 면이 있다. 이런 거를 체크할 수가 있겠죠. 뭐 로봇뿐만 아니라 뭐 급등했던 종목들 다 적용됩니다. 이 원리는 종목이 크게 급등하기 위해서는 과거 매물대를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와 버금가는 거래량 거래대금은 무조건적으로 나오면서 급등하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뭐 근데 뭐 이것만 알면 뭐 주식으로 떼돈 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거를 하나의 관점으로 탑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좀 어느 정도 딜레마 구간에서 좀 뭔가 번뜩이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넥슨GT 한번 볼까요? 넥슨GT도 이렇게 상한가를 갔잖아요. 이 종목이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한번 데이터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미리미리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종목은 한 50억에서 150억 또는 한 200억 내외에서 보통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 종목도 보시면 여기서는 400억 실렸네요. 어쨌든 이렇게 좀 강하게 오르는 면이 있죠. 한 50억, 최소 50억을 기준으로 좀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시면은 한 50억 정도, 50억에서 100억 정도 실리면서 추가 상승이 더 강하게 나왔던 모습입니다. 넷게임즈도 보실까요? 넷게임즈도 한번 봐보면은 이 종목이 이 종목은 좀 더럽게 움직이긴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럴 때 급등할 때 이 내부적으로 분봉상에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어땠는지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은 과거에 이렇게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매수할 때 좀 이 종목이 힘이 그래도 이 정도가 되면 돌파 확률이 높겠구나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 정도였네요. 분봉상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보시면 5분봉상에서 보시면 이 종목도 한 50억, 최소 50억 내외에서 많게는 뭐 200억 나왔는데 보통 한 100억, 50억에서 100억 정도 오를 때 좀 강력하게 오르고 있죠. 이럴 때 강할 때는 한 2, 300억 실리고요. 그래서 최근에서도 보시면은 한 최소 50억 내에서 100억 정도 실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50억 내에서 100억 정도 실리면은 좀 상승 의지가 있는 거래대금 수치구나. 그럴 때 이제 이런 저항대, 과거 이렇게 저항대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좀 타이밍을 잡았어도 괜찮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뭐 돌파를 해도 되고 돌파를 안 해도 괜찮아요. 이런 종목들이 일봉상에서 분봉상에서 장마감 때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구나. 그럼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은 눌리더라도 추가 반등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위주로 눌림목 반등을 노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거래대금 관점은 어디 가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짜 주식으로 좀 깨져봐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 한번 장착해 보시고 이거를 응용해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호가창만 보게 되면은 이게 순간 체결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거에만 혹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그것이 뭉쳐서 이게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는 거래대금 자체가 형성이 되었는가,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뭐 큰 틀을 좀 잡아드렸는데요. 또 어떤 뭐 강의를 들어보면 뭐 1분당 뭐 100억이 실려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한데 좀 개소리인 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종목이 1분당은 100억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제가 통계를 내본 결과 종목마다 거래대금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시총이 높은 종목들은 뭐 100억은 우습게 나오고요. 시총이 낮은 종목들은 이 기준을 도입하면은 나름 괜찮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과거 데이터를, 과거의 급등, 분봉, 거래량, 거래대금 데이터를 보면서 이 돌파를 시도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힘이 실렸는가, 그리고 장마감 때 거래량, 거래대금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추후에 재돌파라든지 눌림이라든지 공략하는 시각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심화 버전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어려우셨다면 댓글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좀 난이도를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